늦은 밤 가게 안에 들어선 남성이 주인을 향해 벼랑간 폭력을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아유, 참. 다짜고짜 간장병하고 소금통을 저 얼굴에 던진 거예요. 간장병 이걸로 던진 거예요. 미처 손쓸 새 없이 얼굴로 날아든 간장병과 소금통,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한테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욕설을 했어요. 뭐라고 욕을 해요? 왜 치웠냐 뭐. 난동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마스크 써달라고 하는 게 그게 죄가 됩니까? 그게? 병으로 얼굴에 맞아야 될 정도로. 이 폭력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한 횟집인데요.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9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한 8시쯤에 오셔가지고 음식을 다 드시고요. 가셨는데 이제 한 9시 반쯤에 가신 것 같아요. 10시쯤에 이제 종료를 하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영업 제한 시간인 10시. 갑자기 가게로 되돌아온 문제의 남성. 왜 음식을 치웠냐며 격분했습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자기가 먹던 거를 왜 치웠냐. 영업 종료 시간이 저희는 10시까지다. 주인이 양해를 구하며 영업을 마치려는 순간 욕설과 함께 간장병을 집어던진 남성. 손바닥 크기만 한 유리병이 주인의 얼굴을 향해서 연신 날아들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폭행을 당한 주인은 이로 인해서 얼굴과 목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치아까지 손상됐다고 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느라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던 주인. 진짜 황당하네요. 당황스럽고 무섭고 뭐 가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그걸 맞고 뭐 실명이라도 되면 뭐 저희 가족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맞아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였습니다. 배달 기사는 또 왜 때렸어요? 저는 이제 음식을 픽업하러 왔고요. 그 손님하고 사장님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시더라고요. 도망치는 거 제가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저를 이제 잡고 이제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그냥 시비를 배달 기사는 음식을 가지러 식당에 찾아왔다가 행패 부리는 장면을 목격. 달아나려는 남성을 막아섰는데요. 그냥 잡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연신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 이 배달 기사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힘을 합쳐 결국 남성을 붙잡은 두 사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신고를 하고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 도망갈 거면 저는 출동한 경찰이 가게에 도착하기 전 남성이 도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잡아야죠. 그런 이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경찰분이랑 이 앞에 장사하시는 분이 잡으신 거예요. 추격 끝에 남성을 붙잡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즉각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지만 더 황당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쌍방으로 주장하는 분.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 영상 다 찍혔는데요. 무슨 쌍방인가. 그렇게 주장한다는데 좀 그 부분이 좀 괘씸한 거죠. 그렇습니다. 폭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하. 가게 주인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얼굴에다가 간장병하고 기름병을 던질 수 있냐. 제가 그래서 막 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크게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쌍방 폭행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네요. 어이가 없죠. 진짜 저는. 어이없죠. 그렇다면 남성은 무슨 이유로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걸까요? 양쪽 쌍방의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로 된다면 가해 남성으로 추정되는 분의 양형에서 굉장히 유리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양쪽이 서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그대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본인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서 참 주장을 사과할 하는 줄 것이라고 모르네요. 보여집니다. 영업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손님이 자영업자에게 폭언,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요? 손님이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도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가중 처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단축 영업도 힘든 상황인데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이 손님의 불만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방역 지침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방역 수치 위반을 하면 업주한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위반한 소비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10만 원인가 내고 끝나요. 예, 그게 위반되는 순간에 이제
말하자면 약점이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불균형이 심한 거죠.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 더 이어가게 됐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위드 4주 코로나가 동안 시작되는 거죠. 코로나19 그렇죠.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18일 중앙대책본부는 사적 모임 제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8인까지 3단계인 비수권은 10인까지로 총 인원이 확대가 됩니다. 거리두기는 여전히 4단계를 유지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서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영업시간 정지는 여전히 10시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명에서 4명, 4명에서 6명, 6명에서 8명으로 가면 우리가 10분 더 연장해달라, 20분 더 연장해달라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그 사적 분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국가가 방조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린다는 횟집 주인. 정신적으로 좀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가 뭔 죄인입니까 제가? 자영업자 역시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코로나19라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 모두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